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호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커뮤니티에 올렸나? 개빡치는 사연 좀 올려달라고? 댓글도 달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래저래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연이라기보다는 그냥 나 빡치게 하려고 그냥 보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분노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냥 덤덤하게, 왜냐면 나이도 있고 사람이 무거워졌잖아요. 70kg니까 무거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가라앉은 마음으로 사연을 보고 덤덤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엔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열받으면 치라고? 이렇게. 이게 새 건데 새 거로 나가겠는데 그냥? 이 원래 용도가 뭐야 이거? 하다가 빡칠 때 이제 엔터를 이렇게. 그래서 문서 작업하다가 막 빡치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야? 별게 다 나오네. 아무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빡치는 사연. 닉네임 이름이 궁금하면 이름이라고 댓글 써주세요. 제목 정보는 댓글로. 요즘 SNS 보면 댓글로 땡땡을 써야 알려주는 것 때문에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릴스 했어. 저 됐어요. 이렇게 또 나와. 샤갈. 또 시작이네. 뭐가 또 됐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궁금하면 댓글에 뭐 적어주시면은 쪽지 드릴게요. 근데 그게 납득이 되긴 해. 왜냐면 댓글이 많이 달리고 해야 노출이 많이 되고 이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한 거를 알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착장을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하울 같은 거 할 때 그냥 투명하게 싹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들면서, 그래서 오늘 입은 자켓은 요게 이제 샴브레이 소재로 된 요 자켓인데, 요거 알고 싶으시면은 댓글에 자켓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받아요. 열받는데 저는 이제 내가 너무 뭔가 관심 있는 아이템이나 이렇게 봤어도 댓글로 뭐뭐 써주시면은 DM 드릴게요 하는 순간 모르고 말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스타일. 왜냐면 내가 몇 초 전까지 모르는 거였거든. 나는 몇 초 전까지 이거 없이 너무 잘 살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몇 초 후에 이걸 봤다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못 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열받지 마시고 몇 초 전에 당신이나 몇 초 후에 당신이나 다를 거 없으니까 그냥 넘기세요. 열도 안 받습니다. 가나디님, 식탐 부리는 친구. 안녕하세요. 70kg 달성하신 우재님. 얼마 전에 열받는 일이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2주 전에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녁 시간이어서 친구랑 맥도날드를 시켜 먹기로 하고 세트 2개, 그리고 제가 맥너겟을 너무 좋아해서 맥너겟 6개도 같이 시켰습니다. 얼마 뒤 배달이 도착해서 친구랑 유튜브 보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고 있던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서 먹는 것도 까먹고 깔깔거리면서 유튜브에 잠시 집중을 했다가 맥너겟을 먹으려고 테이블로 눈을 돌렸는데 이게 웬걸? 맥너겟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맥너겟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헐 미안, 맛있어서 먹다 보니 내가 다 먹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목소리로 나눠 먹으려고 산 건데 혼자 다 먹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가 좀 짜증난다는 표정을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하는 게 어딨냐고, 왜 이렇게 식탐 부리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서 둘이 좀 말다툼하다가 친구가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우재님, 제가 식탐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맥너겟 6개 다 먹은 친구가 식탐 부리는 거 아닌가요? 같이 화내주세요. 참고로 햄버거 제가 샀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정하면 지능 순이다? 다정하면 지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식탐도 그러니까 그거지. 이게 친구랑 난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 했는데 친구랑도 이렇게 있는데 맥너겟이 6개가 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 다 먹는 인간이 어딨어. 말이 되냐고. 그게 6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고 있는데 지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러면은 6개면 자기도 알아. 근데 내가 3개를 먹었어. 근데 친구가 안 먹고 있어. 그럼 하나 정도는 그냥 눈치 보면서 더 먹을 수 있지. 거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왜냐면 사람이 나눠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어도 얘가 하나도 안 먹었구나 이 정도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6개를 다 처먹는다? 저는 요거는 좀 그쪽.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나 미쳤나 봐. 내 눈이 돌아왔나 보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6개를 다 먹었지? 이렇게 하면 괜찮아. 어쩔 수 없고 먹다 보니 맛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넌 식탐을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약간 그거예요. 릴스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히 제일 빡치는 영상들이 교통 상황에 많이 오거든. 역주행해놓고 욕하는 인간들 이런 거 있어. 그거 비슷한 맥락인 거지. 제 주변에도 식탐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 친구들은 식탐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정신을 잃지는 않거든요. 잘 걸렀다 생각하시고 끄는 김에 영원히. 차라 형님, 돈 관계가 깔끔하지 않은 친구.
안녕하세요. 20살 사연자입니다. 고딩 때 친구들과 같이 놀러가서 계산을 할 때 제가 한꺼번에 계산하고 친구들이 각자의 금액을 따로 제 계좌로 보내주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보내주는데 한 친구만 유독 돈을 바로 안 보내줍니다. 대부분은 개인 금액이 10,000원 안팎이고 그 현장에서 계좌에 돈이 없을 시에는 못 보내주는 상황이니 충분히 이해해요. 처음에는 바로 안 보내주길래 다 놀고 헤어지기 전까지 보내주겠지 하고 놀다가 헤어질 때가 다 되도록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내 계좌로 돈 보내주면 돼 하고 언지를 해주면 대답만 하고 헤어져서 집에 도착해서도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은 바로바로 사면서 저에게 이체해야 할 돈만 시간을 끄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겼는데 그 친구랑만 약속을 잡고 놀았을 때도 그 친구 포함해서 여러 명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 후로는 그 친구와 만나게 되면 저는 전체 계산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친구와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고 돈으로 얽히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진짜 너무 여러 망치는 거죠. 상황 망치고 시간 망치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안 만들어야 돼. 따로 그냥 각자 카드로 해서 나눠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든 이게 돈을 먼저 결제한 사람은 그 결제한 이후로는 사실 지옥이에요. 왜냐면 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결제라고 제가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요. 왜냐면 얘 찝찝해 할까봐. 근데 꼭 이런 친구처럼 안 주고 뻐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경험이 있나 봐. 뻐겼을 때 잊고 넘어가지는 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겪었다고 해서 그거를 방법으로 쓰는 인간을 그 옆에 두고 친구로 여겨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이 친구의 굉장히 큰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길게 봤을 때 이런 친구랑 오랫동안 지낸다면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친구로서도 너무 꽝인 것 같고 이런 애들이 꼭 지가 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먼저 하게 되면 닥달해. 빨리 달라고. 참 사람 한 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정도 면이면 판단 가능해요. 끊으세요. 친구라고 보지 마시고 20살이면 앞으로 그 연을 이을 만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미래에 굉장히 많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굳이 엮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삐삐님 도시락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개빡치는 사연 보냅니다. 대학교 3학년쯤 사귀었던 구남친과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한강 가면 치킨 시켜 먹고 한강라면 먹고 그러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남친이 갑자기 자기는 꼭 제가 만든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음식을 잘 못하고 요리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 처음에 거절했는데 계속 도시락 먹는 게 소원이라면서 엄청 쫄라서 결국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크닉 당일 제가 아침부터 주방에서 음식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다 못해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괜찮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불안하다고 하셔서 결국 같이 만들게 됐고 그렇게 엄마랑 2-3시간 동안 고생해서 겨우 도시락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도시락을 구남친이랑 한강에서 맛있게 나눠 먹었고 참고로 도시락은 엄마가 같이 도와주셨다고 솔직하게 말도 했어요. 그렇게 한강에서 잘 놀고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제가 그냥 장난처럼 다음엔 너가 도시락 만들어줘 이랬는데 구남친이 갑자기 내가? 우리 엄마 속상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왜 속상해 하셔? 라고 물었더니 나 음식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한다고 하면 속상해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음식 못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같이 도와주셔서 겨우 만든 건데요. 진짜 듣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아침부터 도시락 만든 난 뭐고 나 도와준 우리 엄마는 뭐냐 하면서 바로 구남친 잡돌이를 들어갔고 결국 얼마 안 있다 헤어졌습니다. 한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계열받아요. 아니죠. 엄마한테는 감사해야 되고요. 구남친한테도 감사해야죠. 드러냈잖아 자기를. 그거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싱크대 앞에 있는 거니? 이 지랄 했어봐. 그러면 되돌릴 수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에서. 이거는 20대 초반에 본인이 잘한 일 중에 하나로 넣으세요. 이거를 열받는 일로 저희 기록해 놓지 마시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때 같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엄마가 같이 해주기 때문에 나의 분노를 더 증폭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를 내가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있었다라고 감사한 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내 돈으로 목돈 만들기. 닉네임 뿌뿌님.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 친구 때문에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는 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때는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해진 날짜에만 잘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속한 상환일이 다가오니까 친구가 사정이 좀 생겼다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싶어서 아무 의심 없이 상환일을 미뤄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친구가 약속한 기간까지 돈을 안 갚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 적금을 납입일 맞춰 넣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순간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니 남 돈은 미루면서 본인 저축은 꼬박꼬박 한다고? 그때 처음으로 와, 얘 진짜 계산적으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친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낸 척했지만 속으로는 적금 납입 일에 제가 밀린 기분이라 화도 났고요. 돈도 돈이지만 그 상황에서 느낀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친구라고 믿고 기다려줬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돈은 받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씁쓸하고 사람 관계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선녀예요, 선녀. 돈을 받긴 했다며 상환일을 좀 미루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선녀인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상환일이 다가오잖아요. 연락이 뜸해지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면 미안한데 나 지금 못 때문에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빡친 포인트는 적금을 맞추느라고 미룬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돼서 그런 거지만 너무 이해가 가요. 만약에 제 친구가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미안한데 돈 빌린 거 꼭 갚을 건데 상환일 조금만 뒤로 내가 이거 적금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내가 깰 수가 없어갖고 맞고 바로 이거 해서 줄게라고 했다면 저는 사실 너무 납득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상환이 안 되는 경우, 사이가 끊어지는 경우, 돈을 빌려줬다가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 정말 많은 경우들을 이제 주변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네요. 제가 제 필터로는 이게 미안해요. 너무 괜찮은 친구라는 생각.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제가 너무 더러운 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니, 상환일을 미뤄도 될까라고 먼저 얘기해 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수준인 거지.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친구끼리 돈 빌려줬다가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은 내가 죄 짓는 것 같다니까? 아니 무슨 갚는다고 왜 이렇게 사람 못 살게 구냐고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빌려간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마냥 막 나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뿌뿌님이 이제 기분이 나빴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돈을 그래도 받았으니까. 그거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친구들이랑 웬만하면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더라도 차용증 양식이 있어요. 빌려줄게. 근데 나는 옛날부터 이런 거 되게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안 쓰면 못 빌려줘 라고 한 다음에 차용증 쓰면 그래도 빌려주는데 조금이나마 좀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민두님, 바람 피운 남친을 다시 만나고 저는 손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 일을 겪어서 사연 보냅니다.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힘들어하길래 밤새 통화하며 위로하고 제 일처럼 같이 화내주며 도와줬습니다. 본인이 먼저 조언을 구해서 제 기준에서 솔직하게 말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남자친구를 욕하고 이간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미친... 바람을 피운 사람은 다시 받아들이면서 정작 옆에서 도와준 저는 손절 대상이 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남의 연애사에 절대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막 이러면서 와. 나 헤어졌어 하면서 와. 근데 그 헤어진 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욕을 해달라는 식으로 온다. 그러면은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이렇게 헤어졌어. 너무 슬퍼. 그랬을 때 괜찮아. 이 슬픈 거는 또 얼마 안 갈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싸워서 헤어진다고 연병, 질랄병 다 떨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헤어지는 커플을 확률상 10커플 중에 한 커플 될까 말까요. 거의 다 다시 만나고 있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스무스하게 다시 만나면서 이제 지나가는 듯이 막 얘기를 해. 다시 만나. 이렇게 민망하니까 지도. 왜 그럴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이별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참 생각보다 질긴 거기 때문에 거기는 끼지 마세요. 알아서 살으라고 하고. 이재인이라는 분이 제 천년의 이상형인 남자친구가 사실 점점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사는 89년생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천년의 사랑인 연애 시작은 6년이지만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남자 사람 친구에서 남자친구가 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외모가 제 천년의 이상형이에요. 고백도 제가 먼저 했고 남자친구를 제가 많이도 따라다녔어요. 저희는 예쁘게 만났고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귀에서 종소리가 울렸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프로포즈는 제가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고민하다 결국 승낙했고 저희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죠. 신혼집, 결혼식장, 날짜, 상견례 모두 잘 맞췄고 7월 17일이 결혼식 예정일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제가 대신 화내드리거나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용히 저한테 고백할 것이 있다며 그가 꺼낸 말은 이미 본인은 결혼을 했었고 혼인관계 증명서 떼어온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안 믿을 것 같다며 아주 상세하게 발급해 왔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저는 과거는 중요치 않다 생각했어요. 앞서 말했던 남자친구는 저의 천년의 이상... 여기까지 그냥 넘어간 거야? 천년의 이상형이었어요. 너무 잘생긴 외모에 지금도 흔들리지만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런 얘기하면서도 중간에 외모 얘기를 잽으로 넣냐 이렇게. 야 대단하다. 아무튼 그런데 남자친구가 떼어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박살이 난 것 같더라고요. 딸 하나에 아들 하나가 있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아주 깨끗하게 전 부인이랑은 헤어진 상태고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고 산다고요. 지금은 부모님들께 이미 알린 상태고 결혼식장이면 뭐며 이제 다 취소할 일들만 남았어요. 결혼식장 위약금은 당연히 있을 예정이고 식장은 물론 취소 자체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 현재 허비한 돈들보단 제 청춘이 날아간 게 너무 한이 되고 내가 그동안 왜 이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을까 후회만 막심하네요. 주위의 친구들은 다행히 결혼 전에 사실을 말해준 남자친구에게나 엎드려 절하라는데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저의 이야기가 되어보니 일단은 너무 막연하게 슬프기만 합니다. 비매너긴 하다. 이거를 결혼 얘기를 시작할 때 한 것도 아니고 식장 다 잡고 상견례 다 하고 뭐 다 준비하고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꺼낸다? 이거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 있다에 맞먹는 비매너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그 외모에 너무 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을 했다면 비매너적인 부분 때문에 뜯어 말려야 되는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될지가 잘생겼었잖아 한잔해 라고 그거 말고는 물론 이제 뭐 위약금도 있고 뭐 주변에 알린 친구들한테 다 뭐 얘기도 해야 되고 피곤한 일들이 너무 많겠지만 어쨌든 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일단 1차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연애를 과거로 보내면서는 그냥 몰라 잘생겼었잖아 살면서 그래도 내 천년의 이상형이랑 뭐 양자역학 같은 거죠. 내가 보기 전엔 이 사람은 내 천년의 이상형의 미혼 남성이었던 거지. 거기까지만 즐긴 것만 갖고 한잔해 일단 한잔하고.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잘 좀 다독이시고 가족끼리도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도 좀 서로 해주시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역시 사람은 외모보단 내실이에요. 자 최시은님 위장 여사친 조심. 안녕하십니까 우재님 다름이 아닌 지금은 제 전남친이 된 그와 관련된 사연을 신청해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중학생부터 성인 때까지 사귀었던 연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헤어졌다 사귀었다도 반복했는데 서로 너무 좋아해서 오래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전부터 몇 년 동안 신경 쓰이던 여사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너는 안 좋아하겠지만 그 여자애는 널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제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박박 우겨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친구랑 바다를 보러 간다는 거 있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촉이 오더라고요.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여사친 인스타를 염탐하다가 블로그 링크가 있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랑 바다를 간 게 아니었겠어요? 제 생일 때는 케이크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 여자애한테 루피 케이크를 선물도 하고 따로 만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졌는데 애가 회피형이라 회피만 하더라고요. 연락 문제도 있었고 여사친 때문에 빡쳐서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그 여자애랑 사귀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그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어서 타이밍이 없어서 고백도 못하고 계속 좋아하면서 남자는 계속 바꿔가면서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위장 여사친이었던 거죠. 특히나 장거리가 된 여자친구분들은 더더욱 다들 위장 여사친 조심하세요. 여사친, 남사친 있어요. 요만한 확률로 있어요. 요만한 확률로. 진짜 특수한 상황, 정말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불편해. 이성이랑 놀면 같이 못하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 제약도 많고 괜히 또 이성이니까 무슨 말도 상처될까 봐 또 조심하게. 그러니까 득될 게 없어. 내가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면. 없어. 뭐 할 건데. 나는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이성 친구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여자친구를 좋아한다. 진짜 이 연애는 진짜 나한테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박 우길 그 힘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성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낫지 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뭐 이성 친구 여사친을 만나서 논다?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속 깊은 곳에 심연 속에 서로의 어떤 묘한 감정이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이라고 치부를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마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있는데요? 이런 사람? 있다고 있으라고 누가 뭐라냐고. 근데 내가 누구 만나고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의상 매너상 그 여사친도 남사친들도 좀 오지 말라고 근처에. 그냥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연락 좀 하지 말고 뭐가 잔망해님 바람나서 헤어져 놓고 저희 오빠한테 소송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저희 친오빠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오빠는 한 여자친구와 4년 정도 동거하며 오래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친구가 다니던 테니스 동호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도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희 오빠가 멀쩡히 옆에 있는데도 숨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대놓고 그 남자를 만나고 오고 같이 술 먹고 스키장 가고 외박까지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람나서 헤어져 놓고 오히려 저희 오빠한테 3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생활비를 더 많이 썼던 이유였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실제로는 저희 오빠가 그 여자한테 쓴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억지를 부려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그 여자가 재판장에 그 바람난 남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는 돈도 없고 공무원 준비하면서 알바까지 하고 있다며 울고불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오빠는 그 일 이후로 공황장애까지 왔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조정 끝에 200만 원을 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그 여자한테 DM이든 뭐든 보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아, 기절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실제로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그리고 아마 오빠분이 돈을 안 줘서 자기가 소송을 건다? 되게 정의로운 입장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물론 200만 원, 300만 원 주기 싫지. 너무 짜증나지. 제 성격이었어도 아마 만약에 재판까지 갔다면 진짜 증거를 막 수집해갖고 막 진짜 반박을 해가지고 막 했겠지만 지금 저라면 그냥 그래, 먹고 떨어져라. 줄게. 지금 이 세상에 비상식적이고 막무가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특히 요즘에 그 쇼츠 릴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와, 저게 이제 회로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제는 이거를 잘 피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모드로 가야지. 아,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막 내가 막 와, 저 새끼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더 손해인 것 같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잘 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빠분은 진짜 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아마 오빠분도 이성을 또 만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심하게 되고 상처도 많을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하면은 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또 사랑에 있어서 너무 뒷걸음질 치시지 마시고 좋은 사람 또 한번 찾아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동호회 얼마나 활동적이에요. 같은 취미생활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인이 있다? 동호회? 지랄하지 마세요. 네. 연인이 있으면 저는 뭐 구속을 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라 이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예의나 매너에 어긋나는구나라는 그 선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건 뭐 누가 정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국룰로 있는 게 있어. 그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좋은 사람 될 수 있으니까. 동호회야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입니다. 허플 펄프라는 분이 아직도 떠올리면 빡쳐서 잠이 안 오네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빡치는 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작년 11월입니다. 1년을 벼르던 런던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날이었습니다. 제 수화물이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미 반출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현장을 뒤져도 찾을 수 없던 제 짐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마구잡이로 짐들이 담겨져 반출되었던 겁니다. 그 상태로 컨베이어를 돌고 있으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개인 물품 무방비 노출은 물론이고 기념품들과 선물들 모조리 더럽혀지고 망가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분들도 보고는 기겁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분실물도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따지자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항공사 측에서 제시한 보상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분실물과 파손품 보상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겨우 5만 원을 추가해 최종 금액을 통보했습니다. 이의 신청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 소비자 피해 규제 신청도 해봤지만 모든 항의의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무려 6개월에 걸쳐 고군분투했지만 고작 처음 제시한 보상 금액을 받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행복한 여행의 마지막을 최악의 순간으로 바꾼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이 느자구 없는 항공사. 아직도 이 일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분통이 터집니다. 항공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제일 빡치는 어떤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뭐 비행기를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까지 들어가고 어떻게 된 건지 볼 수도 없는 거고 되게 답답하긴 한데, 저도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꼭 한 번씩은 뭔가 피해받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해외에서건 아니면 뭐 공항에서건 어디서건 피해받는 상황이 생기는데, 경험치가 이제 쌓이면은 요거 내 선에서 해결되겠다 혹은 이거 끌어봤자 해결 안 된다라는 판단이 조금은 그래서 서는 것 같아. 그게 판단이 섰을 때 이 화를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냐 전혀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일단 먼저 하겠죠. 판단하고 아, 이거는 해결되겠다 이러면 나도 들이대지. 근데 아, 이건 답이 없다 이러면은 뭐 누구나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빨리 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던 에그 샌드위치였어요. 그래서 점심 때 오늘도 맛있겠지? 여기는 진짜 이제 단골로 해야겠다. 먹었어. 하는데 아각 하는 거예요. 뭐지? 꺼냈어. 그랬더니 돌가루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돌이 이만한 게 들어있는 거야. 진짜 내가 물에 씻어봤더니 진짜 돌이야. 제가 그거를 전화를 했어요. 우리 새로 보내주시면 그거 먹어야겠다. 이러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대처 없이 그냥 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뷰를 안 좋게 쓰면 안 되지만 나한테 지금 턴을 준 거잖아. 리뷰 쓰세요 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돌을 제가 찍어가지고 에그 샌드위치에서 이런 게 나왔다. 바로 확인하더니 지우는 거예요. 진짜 이분처럼 막 내 점심 망쳤지 지금. 못 먹고 다 버려야 되지. 돈은 날렸지. 어필했는데 쌩까지. 리뷰 적었는데 지우지. 막 몸이 이렇게 돼 막. 알죠? 뭔지 알죠? 막 가슴이 여기 올라와 이렇게. 이선민 씨처럼. 근데 이거를 내가 화를 계속 갖고 있어봤자 득되는 게 없는 거여서 그냥 넘어갔어. 넘어가고 빨리 잊자. 그냥 빨리 잊자 모드로 한 다음에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잊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니까 나도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늘 득을 보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손해를 봤을 때 그게 누군가의 피해면 더 빡이 쳐. 열이 받아. 근데 이게 100% 손해 없이 살 수 있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열받지. 너무 열받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막 이런 게 막 떠오르지만 저는 이럴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한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날 거를 이걸로 대신했구나. 저는 뭐 신도 믿지 않고 뭐 저는 종교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행복과 불행의 총량의 법칙은 저는 어느 정도는 믿거든요. 요 정도 행복했으면 요 정도 불행하는 게 맞다. 요게 살짝은 있는데 나한테 이 정도 올게. 요렇게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넘기려고 마인드를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쉽지 않아.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한테 득이 되고 이득이 되는 방향은 그쪽 방향이니까 여기 또 사연이 소개됐잖아요. 요걸로 인해서. 물론 추억으로 하나 또 삼으시고 금방 또 잊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내 손해예요. 왜냐면 그 공항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수화물 그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고 있어요. 나만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잊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빡치는 사연들 한번 몰아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떻게 근데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음에 또 시간을 또 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별로 없어. 저는 그 아까 지가 바람 펴놓고 소송 걸어가지고 재판 갔던 그 사연 그분을 선정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이게 참 더러운 꼴이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내가 피해금을 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빡치는 것 같아. 진짜 이분은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따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라고 개빡돈 사연 이런 거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체 발달형이 되거든? 빡이 치면 그렇게 됐을 때를 좀 기억을 해놨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읽어주고 화를 좀 풀어드리고 저도 대신 화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착장 소개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켓은 플리츠가 있는 샴브레이 데님 자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얇은 샴브레이 자켓이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자켓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스트레이트 핏이고 약간 이렇게 내려 입으면 조금 통이 크게 입을 수 있는 브라운 톤의 요 팬츠인데 요 팬츠는 바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즈는 이렇게 U팁으로 된 납작한 쉐입의 슈즈인데 가죽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에이징이 되는 자라 슈즈보다는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신고 있는 슈즈인데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슈즈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봐서 원래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쪽으로. 요즘에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은 댓글 주셔야 DM 보내는 스타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